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용병 회사의 수장 프리고진의 사망을 두고 갖가지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비행기 폭발설부터 푸틴 배우설, 그리고 개인 조종사가 용의자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사를 지낸 박노벽 전 대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프리고진 사망은 공식 확인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푸틴 대통령이 어제 TV를 통해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확인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족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하면서도 네. 뭐 예비 증거가 있으니까 아마 이제 이게 진짜로 추락해서 사망한 건지는 확인되어야 하겠지만 하면서 이런 가정법과 이제 여운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그 프리고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서 사실 뭐 조사에 가까운 말 같이 들리는 거겠죠. 공과 사를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 걸 봐서는 거의 뭐 사실상 뭐 사망을 확인한 거고 이제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DNA 검사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사망으로 보이는데 보니까 그 뒤에 여러 가지 설이 많았잖아요. 뭐 두 번째 비행기가 떴다. 뭐 이러고 스스로 과거에도 한번 이렇게 음모설에 휘말린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얘기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아무래도 이제 현지에서 여러 가지 추측성 그 보도들을 주장들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죠. 그래서 뭐 가발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발로 뭐 위장했을 거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이나 이제 러시아 정부가 얘기했듯이 연방 수사위원회가 이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금 지켜보는 게 우선 순위인 것 같고요. 그 배경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평가라든가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죠. 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잖아요. 외부에서 미사일로 날라온 것이냐, 아니면 내부 장치가 폭발 장치가 있었느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미 국방부 대변인들이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움직이는 모든 미사일의 움직임을 다 관측을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핵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 군 대변인 말에 의하면은 미사일이 쏘면은 그 추적 장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징후는 없다고 해서 그건 배제된 거고요. 단지 이제 꼬리라든가 이 날개가 아마 하나가 부러져 가지고 이게 30초 동안 돌면서 아마 그 비행기가 떨어진 것을 보면은 그 훔이든지 내부든지 어디선가 폭발이 가장 유력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형상. 사고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있다면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정말 이 배후에는 푸틴 대통령이 있느냐 아니면 프리고진 자신이 내가 좀 숨어 살기 위해서 스스로 은폐한 거냐 이런 걸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은폐설 또는 뭐 그 자기 자신의 이제 제거설 둘 중에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해가 다 수거가 됐고 그다음에 DNA 검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면 된다는 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틴 대통령의 배우설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외부에서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 이게 만일 정말 러시아 내부의 그런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제거가 된 거라면은 어떤 증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찾기는 어려울 거죠. 지금 뭐 수사위원회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이제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거냐 이제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하도 이런 추측설이 난무하니까 제발 좀 우리 발표된 조사위원회 결과를 좀 지켜봐달라 하고 약간 짜증을 냈다는 이제 보도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러시아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푸틴이 배후설이다라는 것은 이제 미국 등 서방에서 나온 얘기고 러시아 자체로는 보니까 이 용의상으로 그 안에 있었던 조종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그게 이제 보니까 러시아 수사 당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제 그 자체 러시아 내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번지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아르좀 스테파노프라고 네. 아마 이제 바그너 그룹의 일부 이제 회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민트 아에로라는 회사를 같이 창립했다는 그 주주 중에 하나인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이 아마 랜딩 기어 쪽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하고 지금 캄차카 쪽으로 이렇게 그 도망가서 지금 수배 중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건지는 그 사람의 이제 자백 뭐 이런 이제 실제로 증거들을 좀 봐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도 예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어딜 가든 뭘 타든 조심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도 여러 가지 행보가 많았어요. 아프리카도 가고 네, 프리고진이 굉장히 좀 담이 독특하죠. 세다 아,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 프리고진이 그 동안에 이제 그 사면 비슷하게 정치적 사면 비슷하게 이제 벨라루스도 가고 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네. 2달 동안 행적을 보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업가로서의 상당히 인정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치적 야심 그걸 위해서 독자적인 그 조직 운영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생각을 한 걸로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 이례적으로 이제 그 러시아 그 평론가하고 대담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바그너 그룹의 이제 한 35명의 장교들을 불러다 대화를 했거든요. 네. 그 와중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프리고즈는 이 대표에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안 치고 당신들은 다른 현장 지휘관 휘하로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가면 그 어쩌냐 했더니 장교들은 끄떡였다가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서 그냥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동의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그만큼 독자적인 어떤 행보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지휘 계통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그걸 해결을 못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상의 압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나 등지 가서 여러 가지 금을 얻든지 뭘 해서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 이거를 이제 마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로부터 한 1조 가까이 되는 돈을 그 동안에 쭉 받아왔는데 그게 이제 끊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70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금줄이 끊으면 다 이제 도산이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절실한 점이 있었던 걸로 아마 추정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푸틴 배후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보면 오랫동안 그렇죠. 권력의 정점에 있었는데 네. 주변의 정적들이 또 다 네. 조금씩 사라지는 경향이 많았잖아요. 그런 네. 부분도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뭐 그 첩보원이 영국의 망명해서 뭐 이런 중요한 정보를 넓혀서 이제 배신을 했다든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정쟁에 반대하는 뭐 올리가르키 기업인들이 그런 발언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뭐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푸틴이 뭐 직접 이렇게 해랄하기보다도 뭐 이런 첩보기관들이 알아서 뭐 이런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뭐 합리적인 뭐 이런 추정 정도로 좀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푸틴의 요리사. 네. 였잖아요. 네, 굉장히 좀 믿었던 사람인데 그렇죠. 배신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좀 충격이 푸틴 입장에서는 컸겠네요. 그렇죠. 뭐 이 대개 이제 러시아에서는 서로 믿는다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따지지 않고 이렇게 어떤 재량권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이게 이제 뭐 지휘 계통에 대한 도전을 한다든가 그게 바로 푸틴 체제나 푸틴 자신이 지휘를 하도록 다 이제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국방장관 문제라든가 참모총장 문제라든가 거기에부터도 전쟁에 이게 위협도 없는데 전쟁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푸틴으로서는 상당히 타격도 받고 또 이런 행진 내 군사적인 시위도 하니까 그런 어떤 굴욕감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상당히 그 어려움을 받았는데 아마 관찰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과연 고칠 수 있는 거냐 하는 그 부분에 한 2달 동안을 눈여겨봤던 것 같고 뭐 그게 아닌 것 같다. 정치적 야심이 앞으로 있어서 또 프리고즈 혼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지휘관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같이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사망한 거 아닙니까? 뭐 거의 넘버 2까지도 넘버 2, 넘버 3, 뭐 재정 담당까지 해서 뭐 이거 7명이 다 같이 그 제거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보니까 이제 푸틴은 과거에도 보면 뭐 우통을 그렇죠. 다 보이면서 이제 수영도 하고 뭐 곰도 잡고 말도 타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적도 없애는 스트롱맨의 지위가 더 강해지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반대나 경쟁자에 대한 메시지를 줬다고 보이고요. 특히 이제
곧 3월이면은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이제 내부 정리를 좀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대개 아시다시피 이런 권위주의 정부가 이제 강한 지도력을 이렇게 또 필요하겠지만은 또 그런 그 압박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이런 그 방식에 의한 통치가 과연 저렇게 넓은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한 그 창의적이고 이런 발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이 바그너 그룹이라는 게 뭐 돈도 벌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네. 필요한데 보내는 용병 그룹이기도 하고 잘 네. 쓰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프리고진이 약간은 딴 마음을 먹었나 보다 했지만 이제 다 제거가 됐으니까 다시 그러면 내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통제권을 이제 크레므린하고 이제 국방부 내에 둬가지고 어떤 임무 부여를 이제 잘 하겠죠. 왜냐하면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그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그런 불법적인 행동이라도 초법적인 행동들이죠. 네. 그리고 특히 요즘은 이제 혼합 전쟁이라고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지 않습니까? 뭐 프로파간다도 내보내고 뭐 저 SNS에다가 이제 이런 거짓 정보도 올리고. 네, 뭐 네. 사이버 전도 벌리고 네. 특히 미국 대선 같은 데에다가 지난번에 클린턴 후보 나왔을 때 굉장한 그런 개입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그너로 할지 아니면 다른 또 조직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런 민간 군사 회사로서의 그런 효용도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는 보이고 예.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더 유지할 필요성을 더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함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벌써 1년하고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거의 2년에 가까워가는 시간이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은 분위기가 좀 어떤지 전황이 어떻습니까? 전황은 지금 대공세를 지금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러시아 쪽이 방어선이 잘 쳐 있어가지고 그걸 잘 뚫지는 못하지만 아주 굉장히 느린 진전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포리아지아 중부 쪽에서 약간 진전이 있고요. 네. 또 돈바스 지역은 상당히 이제 공방전이 심하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뭐 그 이 성과를 보여야 서방에서의 그런 지지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모스크바에다가도 뭐 자체 드론을 뭐 보낸다든가 해서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전쟁에 대한 이제 반대 여론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이제 우려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서방에서는 너무 네. 이제 전쟁을 너무 이렇게 고조시킨다. 그래서 아마 가을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약간은 조금 이게 그 돈바스 지역하고 크림 지역을 이렇게 분리할 정도로 그 상당히 진전이 있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러면은 금년도 넘어갈 수가 있다 하는 장기화 전망이 좀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러시아 건데 다시 한번 갖고 오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푸틴이 협상에 나올 수 있다. 아. 이제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국내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다 뺏긴다니까 우리는 다 영토를 회복해야 하는 게 목표다라는 이제 국내 그 정치적인 지지 그리고 푸틴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 이 두 가지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좀 민감하고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죠. 네. 끝으로 프리고진이 용병을 통해서 그동안 뭐 이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프리고진이 아예 제거가 됐으니까 네. 그러면 이 용병 그룹의 전쟁에 참여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도 또 궁금하네요. 네, 그 아무래도 그 이제 별도 계약을 맺어서 지금 벨라루스에 있던 이제 그런 용병들은 다 이제 철수를 한다고 그래요. 네. 급여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용병들이 이제 별도 계약을 맺어서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전체 이 대세라는 것이 이제 프리고진처럼 막 나서서 그렇게 싸우기보다는 어떤 체계의 지휘 통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이런 지금 프리고진과 같이 이제 좀 돌출 행동을 하는 그 세력을 이제 없앴으니까 아무래도 푸틴과 국방부 중심의 이제 장기화 전략을 좀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여러 가지 미국도 대선이 있고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인기가 있을지 어떨지 이제 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내년 미국 대선까지 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사를 지낸 박노벽 전 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